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설 명절은 다들 잘들 쉬셨죠? 저도 이제 명절 때 잘 쉰 덕분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그 덕분에 앓고 있던 감기도 이제 싹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한폐렴 관련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뭐 이것이 뭐 장기화되면 당연히 경제 위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잠시 뒤에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펀더멘털입니다. 경제 펀더멘털.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뭐, 그 외에 뭐, 질병 관련 이제 변수는 언젠간 사라질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경제 펀더멘털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CEO들이 2020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한폐렴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단기 악재로 끝날 거다, 뭐 어떤 사람은 장기화될 거다. 유튜브 보면은 또 많죠. 특히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단기 악재로 끝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뭐 약간 조금 극단주의적 그런 유튜브 방송은 무조건 장기 악재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뭐 단기로 끝날 거다, 장기로 끝날 거다, 섣불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추측일 뿐이고요. 어, 이게 만약에 단기 악재로 끝난다면 당연히 3월 안으로 진화되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조정 장세도 일단 2월 중으로 시장에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되겠죠, 기회.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2월달 굉장히 잘 노려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단기 악재로 끝낸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단기 악재가 아니고 장기 악재로 이어질 경우, 장기 악재로 이어질 경우에는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아마 가장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전체 GDP도 지금 이미 작년 보고서에서부터 계속 6.0이 깨질 거다. 2020년에. 근데 5.5%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근데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당연히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도 많은 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되겠죠. 물론 최근에도 IMF에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하향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도쿄 올림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글로벌 이벤트의 그 일정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우한폐렴이 장기적으로 조금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도쿄 올림픽까지 그리고 GDP 성장률까지 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좀 다음 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스 당시의 사망자를 넘어선 상태죠. 지금 사망자가.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축소 발표하려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일단 설 명절 기간에 어쨌든 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잠복기가 되잖아요. 그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 그쯤에 이번 우한폐렴 사태의 심각성이 정말로 단기로 끝날 부분인지 아니면 장기 악재로 넘어갈 부분인지 그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다보스 포럼 그 글로벌 CEO들의 경제 전망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83개국
그리고 1581명의 글로벌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무려 53%가 올해 세계 경제 침체가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었죠. 지역별로 좀 따지면 서유럽 쪽에서는 거의 60%에 가까운 CEO들이 올해 세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53%, 중동 57%, 그리고 동유럽 43%, 그리고 아시아 쪽에는 48%, 그리고 북미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북미 지역이 무려 63% 정도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중남이 53%. 그래서 평균적으로 53%에 해당하는 CEO들이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봤고요. 그리고 경제 침체를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CEO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마 업종별로 조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올해 자사 매출 전망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은 전체 27% 정도 이제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재점화 이것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CEO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CEO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미중 갈등 때문에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3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2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겠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중국 CEO 같은 경우에는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많이 공장 이전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CEO들은 좀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글로벌 CEO들이 올해 경제를 위협할 10대 요인으로 가장 이제 높게 뽑은 부분은 바로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재점화, 그리고 경제성 전망 불안, 그 외에 뭐 사이버 위협,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핵심 기술 확보의 그 어려움,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게 다 중보 응답이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술 변화 속도,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CEO들이 경제를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CEO들의 그 설문조사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4차 산업 시대로의 이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항목 중에 제 1위로 뽑힌 게 규제 관련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이거는 중국 CEO와 미국 CEO의 온도차가 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업 CEO들 입장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해서 전망했던 CEO들이 29%였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가 나왔잖아요. 일단 작년과 그리고 2018년 5%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충격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53%나 이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안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업 그 CEO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중간중간 제가 언급을 했지만 2019년에 그 안 좋았던 상황이 2020년도 그대로 누적된 상태로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절대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PwC 여기는 이제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23년간 글로벌 CEO 설문조사를 하면서 세계 경제가 부진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설문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전망이 안 좋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CEO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은 자사 매출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졌고, 이건 뭐 당연하죠. 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자사 매출이 좋게 보는 CEO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 경제 전망을 나쁘게 보는 CEO들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사 매출에 대한 비관론도 많이 확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자사 매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7% 정도로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그 대답을 한 이런 응답에 대한 수준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그때 당시는 21% 정도만 이제 조금 전망을 좋게 봤었거든요. 그때 이후 가장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PwC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 CEO들을 상대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다보스 현장에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력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데이터로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일단 지금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CEO들이. 이 경제를 실제로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CEO들의 이런 설문조사라는 결과가 당연히 중요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CEO들의 이런 전망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전망이잖아요, 전망. 이제 다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CEO들이 2019년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기업들의 투자 약세가 2019년보다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CEO들의 절반 이상의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망이잖아요, 전망. 그런데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CEO들이 많다는 뜻은 지금 이 CEO들이 경제 참여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결정 짓는데 가장 큰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약세. 연준에서도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밝혔죠. 2019년 초부터 투자가 약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 특히 2019년 하반기에는 그 투자에 대한 위축이 더 가속화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어쨌든 이런 투자 약세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면 소비 시장으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계속 오래 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투자가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이때보다 2020년이 더 투자가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죠.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세 정책 2탄을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 대선 전에 미국 경제에 주입하는 마지막 몰핀 주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재가 갑자기 출현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난 방송들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2020년에는 특히 레포 시장의 동향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잖아요. 금융 시스템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레포 시장도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에 1월 FOMC가 있습니다. 새벽에 1월 FOMC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쨌든 금리 동결에는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 아마 될 겁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이제 크게 뭐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레포 시장입니다. 레포 시장. 연준이 일단 기존에는 1월까지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연장을 할지, 연장을 한다면 언제까지 할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준의 레포 시장 개입 여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연장을 한다면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유동성 장세를 지금 지속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에 대한 개입 일정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이제 새벽 그리고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전에 출근하실 때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 뭐 FOMC에서는 뭐 별다른 이번에 뭐 이슈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한발 그 폐렴 때문에 증시에 지금 조정을 맞이를 했거든요. 근데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기존에 계속 우리나라 선물지수 기준으로 61.8% 그 반등 구간이 정확히 체크를 하자면 306.15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항이 나온 겁니다. 저항이 나왔고 그러니까 나올 자리에서 그냥 하락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단기로 끝나냐 장기로 끝나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향후 파동 시나리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 날 시장 분석 때 멤버십 분들이 이제 아마 보시겠죠, 먼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 파동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걸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선물 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부터 이렇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것이 장기화돼서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거는 30분 봉상에서가 아닙니다. 이건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체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위치가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고점에서부터 이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1차 하락이 이제 만약에 완성이 되려면 여기서 5파동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30분 봉상. 근데 아직 이거는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파동 하락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락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진 하락 강도가 앞에서 만들어진 하락 강도가 거의 비슷하고 아니면 여기가 조금 더 길 수는 있어요. 길 수는 있기 때문에 파동 구조를 잘 살펴서 이것이 뭐 얼추 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나오든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지는 모양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5파동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좋은 기회. 근데 반대로 이것이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 시절은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일단 여기서 강한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서 강한 반등은 나올 텐데 이 이후의 하락이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 이후의 하락이. 뭐 이 반등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뭐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느냐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시장 대응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에 정말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바이러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나머지 분들은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